그래서 결론은요, 기본값 그대로 애플 XDR 디스플레이 그대로 놓고 사용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맥북 프로 XDR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미니 LED를 사용한 제품이죠. 피크 휘도가 1500 칸델라까지 나온다고 하는 새로운 XDR 디스플레이에서의 컬러 매니지먼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제품은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About this Mac으로 들어가시면은 맥북 프로 16인치 2021년형 모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맥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한다, 디스플레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한다면은 주로 가는 곳이 애플 메뉴로 들어가셔야겠죠. 시스템 프리퍼런시스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로 가시게 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로 가시게 되겠죠. 맥북이 몬테레이로 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쪽 부분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세팅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내장형 디스플레이에서는 프로파일을 지정하는 곳이 없고 프리셋으로 지정하는 곳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맥북 프로에서는 더 이상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제가 왼쪽에다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해당 영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2017년도부터 맥북이나 아이맥에서 새롭게 P3양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난 이후부터 2016년 이후부터가 되겠네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으로 생성된 커스텀 프로파일 대신에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를 질타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제 말이 맞았네요. 2016년을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6년 이후에 나온 P3급 패널을 탑재한 아이맥 또는 맥북 또는 LG에서 나온 울트라 파인 디스플레이 계열들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 쓰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자, 2021년에 나온 새롭게 출시된 XDR 디스플레이, 맥북에 탑재된 내장형 XD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예 OS에서 캘리브레이션 못하도록 그냥 아예 막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뭐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특정한 타겟 값으로 맞춰주는, 모니터가 안 맞으니까 모니터를 맞춰주는 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모니터가 잘 맞으면요,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잘 맞으면은 굳이 캘리브레이션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내놓는 디스플레이들이 타겟에 잘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해격도 그렇고, 캘리브레이션의 속성이라고 하면은 밝기가 있고 색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톤 재현 특성이라고 불리우는 감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색역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색역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밝기, 휘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색온도, 그 다음에 톤 재현 특성 정도를 캘리브레이션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LCD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톤 재현 특성 쪽 부분은 건드릴 게 없었어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잘 맞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감마 조절을 하신다든지 톤 재현 특성을 건드리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럼 남은 게 뭐죠? 색온도하고 밝기입니다. 자, 색온도하고 밝기 쪽 측면에서도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맥북 또는 아이맥 비싼 돈을 주고 사신 이 하드웨어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일단 자동으로 밝기 조절 기능 제공되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가변됩니다. 색온도는 어떤가요? 트루톤 기능이 있죠. 트루톤 기능이 있어서 주변 환경의 색온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가 가변됩니다. 그러면은 밝기와 색온도가 가변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타겟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색온도, 밝기, 톤 재현 특성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변한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유효한 상황은 색온도도 고정, 그 다음에 밝기도 고정, 그 다음에 톤 제한 특성도 고정,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사용자 정의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이 색역 부분, 컬러 게머 쪽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맥북 프로의 XDR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P3, 우리가 흔히 DCI P3라고 불리는 색역의 100%를 충족합니다. 커버리지로 100%에 가까운 색역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전혀 건드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맥북 프로의 신형 14인치, 16인치 X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신다면 굳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이유는 1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맥북 프로 XDR 디스플레이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컬러 매니지먼트 관련 기능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 프리셋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 외부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컬러 프로파일 해서 컬러 프로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점이라면 또 하나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HDR 기능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체크박스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맥북 프로의 네이티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HDR을 선택하는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셋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DR 디스플레이 해서 P3 1600 니트까지, 1600 칸델라까지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애플 디스플레이 500 칸델라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SDR 컨텐츠를 소비를 한다면은 P3 500 니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나는 SDR도 보고 HDR도 봐.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보시고 넷플릭스도 보시고 영상 컨텐츠도 소비하시고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으로 여러분들이 HDR 컨텐츠를 다루신다 하시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XDR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런 거 1도 모르겠어요. 그냥 XDR 디스플레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맥북 프로 300만 원 넘게 주고 사셨는데 X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셔야죠. 왜 사용 안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디폴트 값인 애플 XDR 디스플레이 P3의 최대 피크 루미넌스가 1600 니트까지 나오는 이것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서는 색역은 뭐가 될까요? P3 게멋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맥북에서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모니터 프로파일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프로파일입니다. 왜냐? 모니터의 색역은 실제로 재현해내는 컬러 게멋은 P3의 거의 98%, 99% 필적할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니터를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색역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P3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P3 색공간 프로파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리셋들이 제공되고 있죠. 밑에 보시면은 HDR 비디오가 있고요, HD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NTSC 비디오 8색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디지털 시네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셋업 같은 경우들은 특정한 영상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HDR 비디오와 같은 영상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P3의 ST2084는 톤 제한 특성, HDR 톤 매핑에 대한 특성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P3의 ST2084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HDTV 비디오, NTSC 비디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과거의 텔레비전 표준이었죠. HDTV 포맷이라든지 SDTV 표준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 8색함은 이제 유럽 쪽의 SDTV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디지털 시네마 P3의 DCI가 있고 P3의 D65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뭐냐면은 DCI P3는 대략 한 6300K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300K의 화이트 포인트로 갈 거냐, 6500K의 화이트 포인트로 갈 거냐, 뭐 요겁니다. 그래서 DCI P3의 6300K로 가시면 약간 색온도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6500K로 하면 약간 색온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용도별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디자인 앤 프린트 쪽에서는 P3의 D50을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3의 D50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유는 인쇄에서 인쇄물의 표준 색 온도가 D50이기 때문이지요. ISO 3664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넌트 D 5000K의 색 온도로 인쇄물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P3의 D50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인쇄 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또 P3의 D60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포토그래피는 볼 때 6500K 조명으로 보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편집을 할 때 6500K의 색온도 아래에서 편집을 하는데 그 사진 프린트물을 보실 때는 D50을 또 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그래피의 편집 상황에서는 D65를 사용을 하시고, 소프트 프루핑이라든지 포토그래피를 실제로 프린트아웃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하시는 경우에는 D50으로 놓으시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맞춰서 6500 또는 5000K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웹은 기본적으로 sRGB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sRGB 같은 경우에는 색역 자체를 P3가 아니라 sRGB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도비 RGB는 어디 있어요? 라고 또 질문을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제가 또 요거는 몇 년 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도비 RGB 광색역의 시대가 저물고 P3로 이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프레스나 포토그래피 쪽에서도 광색역으로 컬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RGB가 아니라 P3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P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 RGB는 과거 프린팅 시에 색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도비에서 설계를 해 놓은 색 공간이고요. P3는 물론 최초 설계 시의 의도는 디지털 시네마를 위해서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디스플레이들, 만나시는 모든 디스플레이들, 스마트폰, 노트북, 텔레비전, 모니터, 할 것 없이 모든 디스플레이들이 P3,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렉 2020로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어도비 RGB 색 공간은 도태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진을 하신다, 포토그래피를 하신다, 프린팅을 하신다, 인쇄를 하신다고 그래도 이제는 P3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를 몇 년 전에 이제 강의에서 했던 부분들을 링크를 달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도비 RGB가 아니라 P3로 가야 된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커스터마이즈 프리셋을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의 프리셋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생성을 하실 때의 속성 값을 보시게 되면은 컬러 개먼, 네, 색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건 P3 아니면은 sRGB일 겁니다. sRGB하고 렉709는 같은 색역입니다. 렉709는 뭐냐면은 HDTV입니다. HDTV 방송 포맷인데요. sRGB랑 완벽하게 동일한 색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이나 SMPT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위에 두 가지 색역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게 D50 또는 D65, 5000K, 6500K, 그리고 DCI 대략 6300K 정도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으로 여러분들이 XY 값을 넣으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선택지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 뭐 DCI도 잘 선택 안 하는데요. 영화 쪽 필드가 아니라면은요. 그래서 요것도 뭐 굳이 뭐 선택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SDR에서의 톤 매핑, SDR에서의 톤 재현 특성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BT1886이냐, 이거는 렉709을 얘기하는 거예요. HDTV에서의 감마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감마 값으로 표현하자면 대략 2.4에 근사한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sRGB 커브가 있죠. sRGB 커브 같은 경우에는 감마 값으로 치면은 대략 2.2에 유사한 그런 감마인데, 2.2 감마 커브하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섀도우 안부 구간이 살짝 뜹니다. 뭐 그런 차이들이 있죠. 뭐 이런 SDR 컨텐츠,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에서의 톤 재현 특성을 여러분들이 또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감마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퓨어 파워를 선택하신 다음에 감마값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도비 RGB 같은 경우에는 sRGB 커브가 아니라 어도비 RGB에서는 감마 2.2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P3 같은 경우에도 감마 2.2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디스플레이의 기준 감마 값을 거의 2.2를 사용을 해 왔었기 때문에 거의 디팩토 스탠다드로 2.2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R 컨텐츠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를 여기에서 이제 체크박스로 클릭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HDR 컨텐츠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프리셋을 잡아 놓으시면 피크 루미넌스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SDR에서는 80, HDR에서는 뭐 320 내지는 뭐 여러분들이 특정한 값, 뭐 맥시멈으로 1500 뭐 이런 식으로도 올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애플 XDR 디스플레이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플 XDR 디스플레이, 우리 기본값으로 사용되어 있었던 XDR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색역은 P3,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는 6500K, 그 다음에 SDR 컨텐츠에 대한 톤 제한 특성은 2.2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HDR 컨텐츠 가능하고요. HDR에서 1600 칸델라까지 피크를 뿌려주고 SDR에서는 500 칸델라를 맥시멈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밝기, 색온도, 톤 제한 특성, 그 다음에 색역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4가지 속성들을 모두 다 컨트롤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입력하시고 끝내시면은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필요 없고요. 컬러 매니지먼트 필요 없고요. 별도의 모니터 프로파일을 등록하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한 프리셋으로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생성돼서 적용이 되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내가 지금 내 디스플레이의 색 공간은 뭘로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디스플레이 P3죠. P3니까요. 디스플레이 P3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프리셋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Fine Tune Calibration 이라는 항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Fine Tune Calibration에서는 화이트 포인트를 XY 값과 루미넌스 값을 입력해 가지고 화이트 포인트에 대해서 미세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이트 포인트의 색온도에 대한 XY 값을 좀 미세 조정하는 정도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일은 전혀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애플의 기술 문서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measured라고 되어 있는 측정을 해가지고 XY 값과 칸델라 값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입력하실 때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컬러리미터들은 전부 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항상 누차 제 블로그 리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던 내용입니다만, 컬러리미터 흔히 사용하는 뭐 스파이더니, 아이원, 뭐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컬러리미터죠. 컬러리미터 방식들의 아이들은 광색역 디스플레이의 에미션 라이트를 측정을 하면은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반드시 스펙트로 레디오메타 분광 복사계를 사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는 이렇게 계측해서 입력할 수 있는 모델을 4가지 정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올려드릴 텐데요. 포토리서치의 RP730, 740 뭐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분광 복사계를 사용하셔가지고 화이트 포인트를 찍으신 다음에 미세 파인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일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이미 파인 튜닝이 되어서 아주 정밀하게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이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맥북은요, 그만큼 정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하시면 더 악화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기본값 그대로 애플 XDR 디스플레이 그대로 놓고 사용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밝기 조정,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되면 좋죠. 그 다음에 뭐 트루톤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주변의 조명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도 변경이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은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쇄 또는 사진 또는 뭐 여러분들의 특정한 환경인 경우에는 뭐 트루톤을 끄시거나 또는 자동 밝기 조절 기능 끄시거나 또는 다른 프리셋 값 사용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밝기 값으로 우리 아까 커스터마이즈 프리셋 했었죠? 그쪽에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